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하지만 그 집엔 어머니의 방도 자리도 없었습니다. 눈치 보며 숨쉬는 노후, 아들의 침묵, 며느리의 규칙. 집이 있다는 게 과연 사는 걸까요? 오늘 방 하나가 사라진 날, 남편이 떠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박순자는 68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없는 집은 너무 컸습니다. 빈 방들이 순자를 집어삼킬 것 같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외로움이 벽처럼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42의 민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 잠시만 같이 살자. 순자는 고민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더 무거웠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며느리한테 물어봤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지연이도 찬성했어.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민수의 말에 순자는 안도했습니다. 아들의 집이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남편의 사진, 그리고 오래된 앨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40년을 산 집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방에 추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환한 미소였습니다. 순자는 안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반겨주니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니 짐은 여기 놓으세요. 지연이 거실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순자는 짐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내 방은 어디니?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사실 방이 좀 부족해서요. 지연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방이 3개였습니다. 안방, 아이방, 그리고 서재. 서재는 남편이 일하는 공간이고요. 지연이 설명했습니다. 아이방은 곧 둘째를 가질 계획이라서요. 순자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럼 자신은 어디서 자라는 건가요? 당분간은 거실에서 주무시면 안 될까요? 곧 다른 방법을 찾을게요. 지연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괜찮아.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사 첫날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는 자신의 방이 없다는 사실을.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4명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자, 민수, 지연, 그리고 손주 예준이. 예준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래 있을 거예요? 예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한동안 있을 거야.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순자는 거실 소파에 이불을 폈습니다. 임시 잠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임시일까요?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방 하나가 없다는 게 이렇게 큰 문제일 줄 몰랐네. 그날 밤 순자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친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고 빨래도 해주었고 집안도 깨끗했습니다. 순자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편했습니다. 손님처럼 대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순자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지연이 말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나도 뭔가 해야지.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하는 게 편해요. 지연의 말에 순자는 물러났습니다. 빨래도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청소도 제가 할게요. 요리도 제가 할게요. 지연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순자는 점점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TV를 보거나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생활 패턴을 조금 맞춰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말이니? 아침에 남편이 일찍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데 어머니가 거실에 계시니까. 지연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이해했습니다. 거실에서 자니까 아들 내외가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일찍 일어나마. 그리고 TV 소리도 좀 낮춰주시면 예준이가 공부할 때 방해가 되거든요. 응, 알겠어. 저녁 식사는 6시 반에 하는데 그 시간에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외출하실 때도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저녁 준비할 때 인원 파악이 필요해서요. 지연의 규칙들이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친절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순자는 하나하나 따랐습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TV 소리를 낮췄습니다. 식사 시간을 지켰습니다. 외출할 때는 미리 말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숨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지만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잠깐 비켜주시겠어요? 순자는 일어나 베란다로 갔습니다. 추웠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있으면 방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함께 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시끄럽죠? 다른 채널로 돌릴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어머니 취향에 맞는 걸로 봐야죠. 하지만 채널을 돌려도 순자가 정말 보고 싶은 프로그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연과 민수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함께 볼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눈치를 봤습니다. 식사 시간, TV 소리, 외출, 심지어 앉는 자리까지. 집에 있지만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방도 없고 자리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목소리도 작아졌고 존재감도 작아졌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저녁 순자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 집이 좀 낯설다. 민수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요, 엄마? 방도 없고 뭘 해도 눈치가 보이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냥 조금만 참아. 다들 힘들어.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나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지연이도 집안일 하느라 힘들고. 그래도 아들아, 나는.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우리도 애 키우고 대출 갚고 정신없어요. 엄마까지 챙기기 힘들다고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짐이 되는구나.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 형편이 이래요. 방 하나 더 만들 여유도 없고. 알겠다. 미안하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들 힘들어. 엄마까지 챙기기 힘들다고요. 그 순간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편이 될 여유가 없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40년 전 민수를 낳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예뻤던 아기가 이제는 엄마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출근하기 전에 일어나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조용히 화장실에 다녀왔고 조용히 물을 마셨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투명인간처럼.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지연이 준비한 밥상이 나왔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먹었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대화를 나눴지만 순자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끼어들면 방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순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어디 가실 거예요? 아니, 그냥 집에 있을게. 그럼 점심은 직접 드시면 돼요. 재료는 냉장고에 있어요. 민수가 출근하고 예준이가 학교에 가고 지연도 볼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하지만 외롭지 않을 줄 알았던 이곳에서 순자는 더 외로웠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더. 2달째가 되던 어느 날 집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연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어머니 짐을 좀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왜? 예준이 방을 새로 꾸미려고요. 책상도 크게 바꾸고 책장도 새로 넣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짐이 거실 한쪽에 있잖아요. 그게 좀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옮기라는 거니? 베란다에 두면 어떨까요? 어차피 안 쓰시는 짐들이잖아요. 지연의 말에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란다라고요? 자신의 짐을 베란다에 두라고요? 이건 잠깐이에요, 어머니. 곧 창고 정리하면 그쪽으로 옮길게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집은 아들의 집이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얹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 순자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의 짐이 베란다로 옮겨졌습니다. 옷가지, 남편의 사진, 앨범 모두 베란다 한쪽에 쌓였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베란다에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잠깐이에요. 미안해요. 지연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에 쌓인 짐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짐은 여전히 베란다에 있었습니다. 잠깐이라던 말은 길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베란다에 있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 옮길 거냐고.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순자의 존재는 점점 집에서 밀려났습니다. 방도 없고 짐도 베란다에 있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잠들 뿐이었습니다. 의미 없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베란다에 나가 짐을 뒤적였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순자는 사진을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남편이 있던 집이 그리웠습니다.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그냥 짐 정리 좀. 그냥 두세요. 나중에 제가 정리할게요. 민수는 관심 없다는 듯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베란다에 남았습니다. 짐 사이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집에 있어도 집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지연은 바빴습니다. 음식 준비, 집 청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순자도 도우려고 했습니다. 내가 전이라도 붙일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럼 나물이라도. 어머니, 괜찮아요. 제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지연의 단호한 말에 순자는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속상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에서조차 자신은 필요 없었습니다. 명절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연은 피곤한 얼굴로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순자가 다가갔습니다. 지연아, 내가 좀 도와줄게. 어머니, 됐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혼자 하기 힘들잖아.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발 그냥 쉬세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더 복잡해져요. 순자는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방해가 되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방식이랑 제 방식이 달라서요. 난 40년간 명절 음식 해왔어. 너보다 훨씬 오래. 알아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어머니 역할은 제가 해요. 어머니는 그냥 손님이세요. 그 말에 순자는 무너졌습니다. 손님? 나를 손님이라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나는 여기서 뭐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너무했어요. 아니야.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나는 손님이지.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니까. 어머니, 난 방도 없고 자리도 없고 할 일도 없어. 그냥 여기 얹혀 사는 거지 뭐. 소리를 듣고 민수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들아, 나. 순자가 민수를 봤습니다. 엄마가 지연이 힘들게 하네요. 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순자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엄마, 지연이 힘든 거 모르세요? 명절 준비하느라 얼마나 스트레스인데. 민수가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끝내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미안하다. 순자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울었습니다. 40년간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들을 위해. 하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필요 없었습니다. 어머니 역할도 빼앗겼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고. 이 집에서는 자신의 자리가 없다고. 명절이 끝나면 떠나겠다고. 어디로 갈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 후 새벽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남편의 사진, 앨범. 베란다에서 꺼내온 것들이었습니다. 거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2달 동안 잠들었던 소파, 눈치 보며 앉아있던 자리,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집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머물렀던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메모를 남겼습니다. 민수야, 엄마 먼저 간다. 걱정하지 마. 미안하고 고마웠어. 짧은 메모였습니다. 더 쓰고 싶었지만 쓸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쓰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봤습니다. 아들이 자고 있을 안방, 손주가 자고 있을 아이방, 그리고 자신이 잘 곳이 없었던 거실.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시죠? 잠깐만요.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멀어졌고 친척도 연락이 끊겼고 그때 떠올랐습니다. 친정집, 여기로 가주세요. 순자가 주소를 말했습니다. 친정집이었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곳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낡은 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안심했습니다. 여기는 자신의 공간이었습니다.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편안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들의 집보다 이곳이 더 편했습니다. 방도 있고 자리도 있었습니다. 비록 낡고 오래됐지만 거실에 앉아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돌아왔어.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아들한테 짐만 됐어. 순자는 사진을 안고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 늙었구나. 순자는 혼잣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쓸모 없어졌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함께 살던 집이 그리웠습니다. 필요한 사람이었던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햇살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작은 마당이 보였습니다. 어릴 적 뛰놀던 마당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텃밭을 가꾸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해볼까?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혼자지만 그래도 내 공간이니까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나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청소할 곳이 많았습니다. 고칠 곳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 8시 민수는 거실에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민수야, 엄마 먼저 간다. 걱정하지 마. 미안하고 고마웠어. 민수는 메모를 읽으며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여보, 엄마가 없어졌어. 민수가 지연을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지연도 놀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의 짐이 사라졌습니다. 베란다에 있던 것들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셨을까?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친구지? 아니면 민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민수가 자책했습니다. 여보도요. 저도 너무했어요. 지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절 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회사에 가야 했지만 민수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 민수는 초조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니 이상하게 공허했습니다. 여보, 집이 너무 조용하네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민수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3명이 앉았습니다. 민수, 지연, 예준이. 하지만 뭔가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앉던 자리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와? 예준이가 물었습니다. 곧 올 거야.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2달간 잠들던 곳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민수는 어머니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서 잤다고? 방도 없이? 매일 밤? 여보, 민수가 지연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너무 외로워 보였어.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전 그걸 몰랐어요. 아니, 외면했어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방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자리도 없었는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했어. 지연이 울었습니다. 집안일도 안 시키고 명절 준비도 안 시키고 어머니를 완전히 배제시켰어요. 엄마는 손님이 되고 싶지 않았을 텐데 민수가 깨달았습니다. 그냥 가족이고 싶었을 거야.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을 거야.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떠났는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디서 주무실까? 밥은 드셨을까? 외롭지 않을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옆에 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어머니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난 엄마 찾을 때까지 안 돌아올게. 저도 같이 갈게요. 두 사람은 함께 나섰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친척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디 계실까? 민수는 차를 몰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떠올랐습니다. 외갓집, 어머니의 친정집, 거기다. 민수는 핸들을 돌렸습니다. 외갓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어릴 적 명절 때 가던 곳이었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있었습니다. 엄마다. 민수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엄마.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민수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왜 아무 말 없이 가셨어요? 미안하다. 순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실에 앉아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연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다시 와요. 민수가 간청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엄마 방부터 만들게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아, 난 엄마 방 만들 공간 있어요. 서재를 치울게요. 아니야. 너희한테 필요한 공간이잖아. 아니에요. 어머니가 더 필요해요. 민수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거니? 네. 그리고 집안일도 같이 해요. 명절 준비도 같이 하고.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손님 취급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가족이에요. 지연의 사과에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순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난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리가 필요했다. 자리요? 응. 가족 안에서의 자리.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필요했어. 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거기 있어도 괜찮다는 느낌이었어. 짐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느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우리 가족이에요. 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진심이에요. 엄마 없으니까 집이 너무 공허했어요. 지연도 말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어머니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이상했어요. 그랬구나. 순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다시 가자, 엄마.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엄마 방도 만들고 엄마 자리도 만들게요. 가족으로서.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알았다. 다시 가마. 순자의 대답에 민수와 지연은 안도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세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가족의 포옹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다시 아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재가 어머니 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엄마 방이에요. 방 안에는 침대, 옷장, 그리고 작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가 걸어뒀니? 네.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순자가 민수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민수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있는 집,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지연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같이 요리해요. 정말? 네. 어머니 손맛이 그리웠어요. 두 사람은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순자가 양념을 하고 지연이 볶았습니다. 함께였습니다. 식사 후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TV를 봤습니다. 어머니, 뭐 보고 싶으세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거 보자. 민수도 말했습니다. 순자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틀었습니다. 함께 웃으며 봤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안심되었습니다. 여보, 순자가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자리를 찾았어. 방도 생겼고 가족도 되었어.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도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도왔습니다. 지연과 함께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자연스러웠습니다. 민수가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엄마,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내 방에서.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으시죠? 응, 너무 좋아. 정말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순자의 방으로 이동합니다. 햇빛이 잘 드는 방, 작지만 따뜻한 방. 책상 위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옆에는 가족 사진도 있습니다. 순자, 민수, 지연, 예준이 모두 웃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방 안을 밝게 비춥니다. 순자의 옷가지들이 옷장에 걸려 있습니다. 더 이상 베란다에 있지 않습니다.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순자도 순자의 짐도. 마지막 장면. 가족 넷이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습니다. 웃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순자도 함께 웃습니다. 자연스럽게, 눈치 보지 않고. 이제 순자는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자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집은 공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방 하나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자리입니다. 아들의 집에 들어온 순간 어머니는 손님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먼저 밀려난 사람.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면 당신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